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남 김영만입니다. 자, 이렇게 책만 또 두 권 갖다 놨어요. 오늘은 이론에 빠지면 실기는 망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론도 중요하죠. 그런데 너무 그 이론에 빠지게 되면은 안타까운 현상들이 많이 벌어져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그러기 전에 저희 교남연소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저희 교남연소회는 인사동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일반 취미로 하시는 분들과 또 작가를 희망하시는 분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서 소회를 모토로 해서 즐거운 여가생활, 취미생활, 작품활동까지 같이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책을 두 권을 갖다 놨는데요. 이론서적이에요. 근데 초급 단계에서는 이것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좀 분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초급 단계에서 이제 첫 번째, 초급 단계에서 이론에 대한 궁금증을 갖는 분도 계시고 안 갖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이론이 궁금하죠. 빨리 잘하고 싶고. 그래서 이론 서적을 아주 탐독을 합니다. 밤을 새서 정독을 하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결론은 안 됩니다. 자, 그럼 초급 단계에서는 어떤 공부를 하는 게 맞냐? 기법에 대한 거. 각 서체마다의 기법. 여기서는 운필법, 용필법, 장법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왜 그래야 되냐? 자, 이론 서적이라는 거는 어떠한 작가가 평생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런 이제 듣고 체득하고 이런 부분을 정리해 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린 아이가 어른의 그런 생각이나 이런 사고를 따라할 수가 없잖아요.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이거와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지금 그 붓을 들고 있는 이제 처음에 시작해서 그분들 연령이 이미 다 이제 완숙한 성인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나의 이 생각과 시선을 지금 현재의 나에 맞추는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뭔가를 빨리 이론을 알게 되면은 보다 많은 거를 습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이론에 심취하게 되면은 이론은 밝아요. 이론은 밝은데 실기는 쫓아가질 못하는 이런 그 부조화 현상을 겪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론을 많이 알게 되면 마치 내가 그 수준에 올라온 것 같은 착각을 해요. 자, 부정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진짜 여기선 중요한 거예요. 실기를 이기는 이론은 없다라는 말을 노 대가분들한테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림 그리는 화가 선생님들도 그렇고 글씨 쓰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자, 그런데 대부분의 서예가들이 여러분들 선생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말을 잘 안 할 거예요. 뭐 이게 기법이다, 이렇게 하면 좋다, 잘 안 해요. 어떤 분들은 써가지고 오면은, 그려가지고 오거나 써가지고 오면은 아주 엉망인데도 좋은 거 하나 찾아서 칭찬만 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데 이제
답답한 그런 답답증을 느끼시니까는 그 책에 의존을 하시는 그런 경향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저랑 인연이 된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수준에 맞게 뭐 적절하게 이렇게 좀 친절하게 다 안내를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은 또 부족한 부분이 계시겠죠. 그렇지만은 뭐 충분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그런 그 경우의 수, 예를 들어서 종이를 어떤 종이를 썼을 때 어떤 느낌이 나고, 또 어떤 먹을 썼을 때 어떤 느낌이 나고, 또 이게 먹의 농도가 아주 그 끈적끈적한 정도, 이걸 초목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그림이나 글씨를 그렸을 때 이 표현되는 그런 느낌, 또 아니면은 녹목을 썼을 때, 단목을 썼을 때, 이런 느낌을 경험치로 내가 실질적인 상황에서, 실전에서 느껴보는 게 중요하다 그거죠. 그래서 이론이 아무리 해박하더라도 실기가 부족하면은 뭐 그 경지에 도달하는 건 요원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기를 이기는 이론은 없다. 이 말은 많은 실기를 통해서 수많은 경험치가 쌓이게 하는 게 좋다는 얘기겠죠. 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충분한 경험을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론서를 읽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떠한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론서를 읽을 때와 안 읽을 때의 차이가 있어요. 이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는 지도자를 여러분들이 만나는 것도 인생의 행운이겠죠. 자, 요즘 제가 자주 우리 이제 동아리 회원들, 또 이렇게 수업할 때, 회원들 수업할 때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여러분들이 붓을 잡고 시작한 연령대가 많이 높다. 자, 어려서 한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또 어려서 시작했지만은 중간에 이런 생활을 하거나 또 개인적인 이런 그 상황에 따라서 붓을 못 잡고 있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을 때 다시 이렇게 돌아오시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옛날 방식으로 체원 하나 써주고 그려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마냥 써요, 마냥. 예. 이제 여기서는 기법도 잘 모르고 마냥 써요. 그냥 흉내만 내. 아주 그런 분들 말은 못하지만은 답답해. 말을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모르겠네. 좀 편하게 할게요. 답답해 죽으려고 그래요.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법은 있어요. 자꾸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해. 이건 이렇고 이거 이렇고 왜 그러면은 역량이 높으신 선생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이 도제식 교육이라는 시스템이 그래요. 저희도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그렇게 배웠지만은 너무 힘들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건 뭐 냄새도 못 맡고 죽을 확률이 커요. 그래서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도 잘 고르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고 또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잣대로 이렇게 그 한 틀에 놓고서 이렇게 그 붕어빵 찍어내듯이 같은 형태로 만들어내는 거는 사실 예술에서는 빵점이에요. 각자의 모양이 생긴 대로 난 세모는 세모를 가장 세모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마른 몸은 마른 모로 가장 마른 모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자, 이런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좀 얘기가 좀 다른 데로 왔는데요. 다시 이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법에 대해서는 정확한 습득을 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물론
어떤 부분은 자, 이렇게 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가 어떻게냐. 이게 이제 관건이 돼요. 거기서 키가 거기 있어요. 그런 부분을 기법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이거를 실기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좀 훈련을 많이 하세요. 또 방향을 잘 잡아주게끔 이렇게 하는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 훨씬 더 효과가 빠르겠죠. 그러고 나서 반드시 이론에 대한 책을 읽으시게 되면은 내가 그동안에 축적해 놓은 그런 경험과 또 이론적으로 읽으면서 모르면 질문을 하시면 되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를. 근데 자의적으로 내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읽기도 전에 자의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은 뭐 3000%갈 확률이 크겠죠. 이제 이건 좀 안 된 얘기지만은 실례로 그런 적이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림글 문인화를 하셨던 분인데 뭐 굉장히 해박해요. 앉아서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시간이 뭐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청산유수로 말을 잘하셔. 근데 막상 그분 작품이 이론적으로 아는 것만큼 괴리감이 너무 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너무 자주 보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보셔야 돼요. 보시고서 내가 경험치가 쌓였을 때 책을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이렇게 금세 이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편원 페이지가 있는데요. 이쪽에 부분은 뭐 서예 장법과 음양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동양 사상은 음과 양이에요. 이런 것도 아시긴 아셔야 돼. 그리고 이쪽 페이지 보면 이렇게 글씨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지만은 자, 신품이라는 게 있고 묘품이라는 게 있고 또 묘품도 상이 있고 하가 있어요. 이렇게 구별을 해 놓는다는 얘기죠, 글씨를. 그 다음에 능품이 있고 이렇게 구별을 해 놓는데 어떤 거는 보면은 뭐 잘 못 쓴 것 같은데 이게 왜 신품이래 묘품이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안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기준은 누가 정했냐? 뭐 어떤 한 사람이 정한 건 아니에요. 많은 동양에서 붓을 들고 글씨를 쓰고 그리는 사람들의 객관적인 공통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 기준에 맞춰서 이 정도 했을 때는 신품에 속하는구나. 신품이라는 것은 사람의 경지를 뛰어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묘품은 진짜 묘하다 이런 얘기죠. 이런 거를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이 실기를 통해서, 여기서는 제대로 된 이론과 실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다들 자, 기본 핵을 얘기를 할 때 붓을 가지고 여러 선생님들도 이론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붓이 뭐 어떻게 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막상 붓을 피라고 해놓고서 본인은 못 피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론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예술 작품이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 결과물 자체에서 감동을 주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초급 단계에서는 되도록이면은 책은 안 보시는 걸로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실기를 열심히 하시면 더 좋다. 그런 연후에 이론 서적을, 자, 이것도 단계가 있어요. 쉬운 책부터. 자, 쉬운 책에는 자, 붙잡는 거, 그 다음에 먹 가는 거, 화선지고 오르는 거, 이론부터 챙기시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같이 책을 병행했을 때 이제 이때부터 이제 진짜 시너지 효과가 나오겠죠. 자, 이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뭐 처음부터 저랑 같이 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이제 다른 데서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또 저랑 인연이 돼서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또 이렇게 들은 얘기고 또 제 경험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도 뭐 에이 뭐 정답은 아니야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일단은 제가 평생을 붓을 잡고서 해온 과정 중에 느꼈던 바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올라갈 영상 또 미리 찍어 놓은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